자,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았네요.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이 지금 이틀 연속, 아무튼 상승으로 또 마감을 하면서, 봉 자체도 양봉으로, 그죠? 어쨌든 지금 안정감을 좀 주는 봉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11월 달에 윈도우 드레싱과 더불어서 MSCI 리밸런싱 날 어쨌든 주가가 그죠 장대 양봉을 만들고 그 이후에 조금 하락을 하다가 어쨌든 어제 봉이 좀 미약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봉을 채워줬네 그죠 채워줬고요. 자, 내일이 이제 금요일입니다. 내일 월화 수요일 날은 조금 내렸지만 월화 좀 내렸지만 수목 올랐으니까 내일 금요일날 과연 주봉상으로 위로 들어줄 것인가 밑으로 들어줄 것인가. 자, 위기의 셀트리온 제가 발언을 계속하는 거는 사람들은 자꾸 위기로 생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 위기의 셀트리온, 과연 위기의 셀트리온이 잘 될까 안 될까는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거의 한 3년 만에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저기 울산에 계신 셀트 오랜 주주분이신데 첫 마디가 셀트리온 장롱에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쯤 또 대표님 강의를 한번 뵐까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좀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요즘 제가 몸을 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도 유료 셀트리온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꼭, 그죠? 공짜로 듣지 말고 이제, 머리 벗겨진다니까요. 꼭 강의료 내고 들으시길 바래요. 이번 강의, 왜 내년에 셀트가 좋을 것이며, 실적이며, 그죠? 그런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아무튼 그 다음 쭉 시간을 제가 만들어서 바이오, 내년에는 바이오 쪽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위기의 셀트리온이 어제는 이제 영업이익이 내년에 1조 육박한다 이런 이제 위기의 셀트리온이었는데 오늘 위기의 셀트리온은 내년에 42조 그죠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열린대요. 자, 거기에서 이제 셀트가 얼마만큼 위치에 차지하는지 또 그런 부분을 이따가 한번 쭉 볼게요. 자, 오늘 수급도 오늘 이쪽에 지금 만기 1인데 금융투자 쪽이 막판에 들어왔죠. 큰 의미가 있다 없다 볼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거를 판 주체들이 누군가 그죠? 저는 차명 성격의 또 핸들링하는 이런 자산 운용사 애들이 그죠? 투신들이 판 게 참 그나마 엄청나게 다행이네요. 만약에 오늘도 외국계 저번처럼 외국계에서 한번 나왔던지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전혀 어제 그제 그죠? 오늘도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요 메리츠에서 막판에 좀 뛰어 들어왔는데 메리츠 그죠? 이게 이제 이것도 약간 스마트 머니일지 왜냐하면 메리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자산 운용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쪽에 그 셀트의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파는 창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에 10월 달에 부국 정권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또 일부 뭡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죠? 아무튼 흥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니까 그거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내년을 좀 그죠? 마지막으로 좀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수급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우선은 이제 일봉이 그죠? 아무튼 다행히 어저께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을 오늘 그나마 채웠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자, 지수가 좋았을 때 이 정도는 당연한 거면 지수가 지금 그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간신히 뭐예요? 120일은 그나마 지켰어요. 지금 코스피가 5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5일 연속. 근데 셀트는 어쨌든 어제 오늘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항상 이제 주가를 지수하고 셀트하고 가만히 여러분들 꾸준히 보면은 셀트가 먼저 빠집니다. 그럼 지수는 꼭 빠져요. 따라서 또 셀트가 먼저 저점을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 지수가 저점 만들어요. 셀트가 올라요. 그죠? 그러면 지수가 따라 올라왔어요.
하면서 3분기 이후 정도로 조금 2분기 이후 3분기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또 얘도 보면 셀트도 저번에 쌍봉 만들었잖아. 그죠. 코스피도 지금 보니까 쌍봉이잖아. 쌍봉. 신기하죠. 자, 셀트 한번 볼게요. 자, 068270. 저번에 셀트가 보세요. 그러니까 10월 말 11월 요 초경에 쌍봉 딱 만들었죠. 쭉 하락했죠. 바닥 만들었죠. 셀트는 밑에서 올라오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도 보면은 어쨌든 시차를 두고 지금 뭡니까? 10월 말. 셀트는 10월 말 11월 초에 미리 쌍봉을 만들었는데 이제 얘는 코스피 지수는 11월 중순 12월 초에 쌍봉 만들고 쭉 내려왔죠. 그러면 이제 셀트가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저점이 뭐 300 뭐 한 50이 됐든 40이 됐든 30이 됐든 여기에서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뭐 오늘 이번 주에 뭐 만들면 다음 주에는 바닥 만드는 뜻이죠.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어쨌든 지금 셀트가 뭐 먼저 바닥 만들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이게 이제 왜 이런 양상이 나오냐면 셀트의 공매도는 우리 시장을 지배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핸들링을 하죠. 그죠? 10년 동안. 여러분도 그거 아마 오래 하신 분들은 수급에 대해서 느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수급은 참, 그죠? 의미가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틀 연속 양봉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우리 또 세력 이게 댓글 부자들이 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동안 제가 언급을 전혀 이제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죠?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또 오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는데 카톡을 보낸 걸 보면 요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이 댓글 부자들 요즘 많이 좀 댓글 부자들 잘 들으세요. 뭐 다 증거가 남아 있는 거니까 우리 이제 옛날 고객분이 뭐 매일 청취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우리 이렇게 왔어요. 고객님께서 근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도 잘 보고 있으며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사가 있어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 기사가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예요. 옛 애인 계좌에 이런 식 120차례 입금 하며 메시지를 막 보냈나 봐요. 30대 스토킹. 그냥 안에 보니까 이제 이 30대 스토킹인데 뭐 다른 분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보니까 이것도 법에 걸려서 이제 이 조사를 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재판부는 A 씨를 지난 1개월 어쨌든 120차례 보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까지. 그래서 그냥 그렇다, 그죠? 그래요, 그냥 그것만 그냥 제가 오늘 고객분이 보내와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그런 거 비슷하게 춘천에서 어디 뭐 그런 제가 말 안 해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고객분이 오늘 또 보내왔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댓글 부대님들. 자, 저도 이게 요즘 막 머리가 빠져 이제 막 그죠? 이게 참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에 이게 왜 연예인들도 그죠? 이렇게 막 그런가 봐요. 집요하고 무섭더라고 저도요. 이것도 그죠? 다 근데 기록은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내일 주봉이 만들어지고 주봉은 내일 보도록 하고, 자, 오늘 시장 안의 내용을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오늘 이제 만기일인데 외국인들이 4,600억.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은 뭐냐 하면 LG 에너지가 좀 특이해요. 그죠? LG 에너지가 오늘 요거 차트 한번 봐볼까요? 차트 오늘 뭐 주가 하락도 그렇지만은 차트 여기 있을 요거 한번 보고 넘길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자, 한번 볼게요. LG 에너지. 요거 아니고요. 영어로 되어 있죠. 자, LG 에너지. LG 에너지. 자, 오늘 보면은 주가도 이제 오늘 LG 에너지가 좀 하락폭이 컸죠.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이쪽 부분은 저축 부분이든 뭐든 그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쉬어간다 이런 말씀 드렸고 비중을 좀 줄이자 이런 말씀 뭐 오전 방송도 그랬지만 우리 셀터 시간에도 이제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그 LG 에너지를 외국인들이 30만 주를 팔았어요. 이런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샀었는데 연기금은 뭐 LG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파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30만 주를 팔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오늘 조금 그럼 이게 뭐 50만 원짜리니까 이것만 해도 그죠? 거의 뭐 1,500억, 2,000억 가깝게 되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이 크게,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쪽은 물론 팔기는 팔았지만 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4,600억 팔았지만은 이렇게 절반 정도 가깝게는 누구? LG 에너지 30만 주 이상 팔았으니까. 그 부분이었다는 거 참조하시기 바라고. 그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또 뭐 떠난다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인이 좀 팔면은 또 떠난다고 하고 막 시장에서는 요동을 치고 앉았고, 그죠? 자, 기관들이 이제 2,200억인데 기관 중에서 누구 금융투자 쪽이 2,000억이에요. 근데 오늘 특이한 건 이제 사모펀드는 333억 팔았죠. 연기금 700억 팔았습니다. 이놈들 하여튼 장 막판에 꼭 팔아요. 그죠? 그나마 오늘은 보험하고 투신이 매수를 하면서. 근데 셀트는 오늘 투신 애들이 크게 팔았죠. 사모펀드도 크게 팔았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만기일과 연관된 부분. 반면에 금융투자 쪽에서 크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죠? 전체 시장에서 들어오니까 뭐예요? 그럼 내년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셀트의 가장 수급에 무서운 놈들은 누가? 금융투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보면은 내년 경기 침체, 오늘도 뭐 시작과 빠졌던 게 그런 거잖아. 경기 침체. 당연한 거죠. 그럼 경기 침체 부분에서 경기 방어 성격을 띠는 업종이 누군가? 제약바이오겠죠? 근데 우리는 인정을 안 시켜.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그죠? 아직까지가 아니고 뭐 그걸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내년에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또 내년에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산업이, 오늘도 제가 TV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5G 쪽. 그죠? 순환적으로, 원래 3, 4년, 4, 5년 만에 이제 주기적으로 오는 게 5G인데, 그쪽도 좀 관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내년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쪽 좋은데, 워낙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와 관련된 바이오주, 그것도 기술 수출 바이오주, 당연히 셀트가 선도가 돼야 되죠. 실적과 연관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 좀 돌려 세웠지만은 만기일 부분에서, 그죠? 이때든 그래도 그나마 지수를 좀 나빠 줄였고, 뭐, 삼성의 CDI도 2%, 그죠? LG 에너지는 뭐 5.6% 급락이에요. 그죠? LG화학도 한 1.3%. 요즘 삼성바이오가, 그죠? 아무튼 좀 힘을 못 쓰기는 합니다. 근데 꼭 좀 그러니까 잘 맞게 이게 바이오가 좀 움직이려고 하는데 거기다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이쪽에 제약 쪽은 뭐 볼 필요 없고요. 바이오 쪽에 이제 기술 수출 관련주들은 관심을 좀 가지라. 이런 부분에서 뭐 레고라든지 알테오젠, 그죠? 3, 4% 상승했고, 그죠? ABL은 어저께 좀 올라서 오늘 별로 못 올라가고, 그래서 ABL, 레고캠, 뭐 알테오젠, 그리고 오스코테라든지 이런 쪽 부분들은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관심을. 그리고 셀트가 어쨌든 막판에 오늘도 좀 땡겨서는 뭐 덕받지, 뭐 금융투자 쪽에 좀 덕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특이한 부분에서는 오늘 뭐 포스코 케미칼도 2.3% 그죠?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뭐 걱정은 됩니다만은, 그죠? 지금도 나스닥 선물이 소폭 상승을 해 있죠. 걱정은 됩니다만은 크게 그렇게 뭐 우려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어제도 미국 시장이 결국은 뭡니까? 경기 침체거든요. 그죠? 경기 침체. 그 내년에 경기 침체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금리를 급속도로 올렸고, 올해 하반기에, 그죠?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을 세 번 밟았나요? 4번 밟았나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게 경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결국은 고용 쪽이거든요. 그죠? 지금 뭐 실업률 자체도 3.7%. 그죠? 최저치에 유지를 하고 있고, 과거 뭐 한때 그 당시에 실업률이 뭐 미국이 뭐 9%, 막 10% 그랬었지 않습니까?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1, 2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3.6이니까. 근데 여기 실업률이 이제 앞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그죠? 왜? 지금 기업들이 올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해고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해고를 못 하지만 미국은 그냥 해고해버리니까 바로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책상 아침에 오면 야, 너 해고 이렇게 적어놔버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럼 이게 이제 효과가 미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이제, 지금, CPI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지금 이제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 고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경기 침체. 그죠? 요 부분 자체. 그러면서 이제 경기 방어 성격의 뭐 제약 바이오가 됐던. 내가 리프티 피프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실적이 좋은 놈들은 오히려 더 큰 수익이, 큰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어제 또 미국 시장에서는 푸틴, 그죠? 핵, 위협. 요즘 뭐 푸틴이 좀 힘들어진가 봐. 그죠?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어쨌든 애플, 비롯해서 테슬라가 요즘 뭐 상당히 안 좋죠. 테슬라가. 그죠? 테슬라 주가 한번 잠깐만 볼까 그러도요. 시간이 없기는 한데, 테슬라. 테슬라가 좀, 그죠? 계속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에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가 또 중국의 이제 가격 인하 부분, 그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일을 딱 깼다는 것은 뭐냐? 아무튼 이 정고점 돌파를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만약 내일 오늘 밤에 20일 올라선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밑에서는 항상 정고점에 대한 경계를 하면 된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뭐 연말 휴가도 있고, 그죠? 크게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막 수급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어쨌든 와서는 005930 삼성전자 다행히 120을 지켰어. 어제 양봉, 오늘 양봉,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000660 하이닉스가 결국 이 저점을 깨버렸거든요. 얼마? 8만 원대 이 초반을 깼잖아, 그죠? 그럼 이제 얼마만큼 이거를 빨리 8만 원에 다시 복구를 시키느냐? 이 저점 위로 올리느냐 이게 관건이니까 8만 원대 위로 올라가는 게 그죠?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이제 힘들다 보더라도 다음 주에 가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뭐 이쪽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지수 관련 부분에서는 그죠? 근데 이제 000270 뭐 기아차라든지 또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요 그죠? 보면은 이제 바닥은 거의 뭐 약간 보여준 그런 흐름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066570 LG전자 오늘 다시 이제 바닥을 좀 만들긴 했는데 다행이에요. 그죠? 애플카 때문에 한번 툭 했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수급 받고 본론. 자, 지금 이제 오늘은 또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또 그러니까 요즘 이제 셀트에 대한 위기의 셀트인데 위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왜 위기니까 지금 개인들이 계속 파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위기에 개인들이 파는데 누가 가져가요? 그 위기 속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쨌든 스물스물 잡아가고 있고. 근데 위기에 셀트리온을 누가? 개인들은.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잡아야 되는데 항상 개인들은 위기를 그냥 위기로 말은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못하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셀트가 말 그대로 성장통을 사실 지난해까지 성장통을 끝냈는데 그죠? 올해 시장 핑계도 조금 있기도 하고요. 그걸 이제 변해 나가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이제 그 성장통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성장통이 아니고 올해는 사실 성장통도 아니긴 해요.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크게 증가가 없는데 내년에는 영업이익 부분에서 이제 크게 증가폭을 보일 거예요. 영업이익 부분에서. 그래서 올해 매출과 어쨌든 그도 선방한 거잖아요. 그죠? 지난해 하고 뭐 같은 7천억대 영업이익이니까. 그 내년에는 이제 9천억대 영업이익이니까 주가가 점프할 수밖에 없죠. 그죠? 매출도 내년에 점프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유료 강연회에서 2만원 유료 강연이네. 요번엔 꼭 제가 여러분들 도강하지 말라고 그래서 도강. 그래야지 다음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 그때 다 제가 다 기록을 해 놓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많이 불러드려야 되는데 그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불러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만원 이상 내신 분들은 공짜로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밌잖아. 자, 내년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오리지널 블랙퍼스터 적인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이 아무튼 43조 정도 시장에서 풀려요. 어쨌든
특허가 풀려. 그죠?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휴미라가 대표적이고요. 거기 이제 스텔라라, 아일리아. 그죠? 셀트는 지금 스텔라라와 아일리아는 거의 3상 마무리가 되었죠. 되었고. 그 다음에 휴미라는 어쨌든, 미국의 FDA에 승인 신청을 한 지가 벌써 거의 2021년도, 2020년도 했으니까 꽤 많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상호 교체 부분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이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올해 안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내년 7월 달에는 뭐 출시를 한다고 했으니까.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그죠? 고농도.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비롯해서 뭐 내년 9월과 10월 달. 그래서 이게 토탈적으로 보면은 이제 내년에 오리지널이 특허 만료가 되는 게 거의 뭐 332억 달러 시장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 한 42조 6천억 정도. 여기에 이제 우리 셀터는 모든 제품보다도 휴미라, 또 스텔라라, 아일리아,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또 보탠다면 누가 있습니까? 셀트리온은 램시마이스C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고부가적인 부분, 휴미라든 또 이쪽에 램시마이스C든, 그죠? 또 트룩시마도 이제 내년에, 그죠? 고부가잖아요. 그런 쪽에서 매출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영업이익 자체도 좀 커지겠죠. 올해보다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작년 영업이익이 뭐 7천억대 초반, 올해도 한 7천억대 중후반 정도,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죠? 그럼 그게 매출은 크게 증가됐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왜 그래요? 램시마이스C가 좀 빠져 있으니까, 또 트룩시마도 좀 그랬으니까. 그런데 고부가적인 제품들이 소시마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거의 매출이 없었으니까. 내년에 이제 트룩시마도 좀 매출이 크게 형성이 될 것이고, 특히 램시마이스C가 내년부터는 이제 또 뭡니까? 매출로, 그죠?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좀 크게 증가하는, 휴미라부터, 휴미라도 마찬가지. 뭐, 배그젤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기대가 된다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주말에 한 번 더. 자,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 요 부분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자, 오늘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6,400주 매도해요. 거의 뭐 매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오늘 참고 쪽에 보면 JP 매수, 신한. 그러니까 신한, 금원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JP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오늘 특징적인 것은 이따가 얘기해 볼게요. 자, 개인들이 오늘도 44,000주 매도해요. 전체 시장에서 매수죠. 어제도 88,000주 매도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샀던 거를 더 팔았고, 지난주에 한번 10만 주 샀던 것까지 포함해서도 더 팔았어요, 이제. 거의, 그죠? 자, 기관들은 54,000주 매수죠. 어제도 누가? 금융투자가.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들어오면 셀트는 무조건 주가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나름대로, 좀 그렇게 뭐 크게 하락하는 것보다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부분. 또 특히 금융투자의 수급이 들어오면 셀트는 강한.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만기일이니까 14만 7천주. 결국 이쪽에 들어온 거죠. 근데 누가 팔았어요? 투신과 상호펀드죠. 투신과 상호펀드 물량은 어쨌든 뭐, 이쪽에 이제 차명 성격도 포함돼요. 투신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물량도 약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죠? 운용 부분에. 그리고 이제 상호펀드에 뭐 자산운용사들이니까. 근데 오늘 기사 하나 보니까요. 자산운용사에서 3분기에 그 순이익 손실이 42% 감소했대요. 그죠? 이 중에서 441개 자산운용사 중에서 225개가 적자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그죠? 상호펀드, 투신들, 그죠? 자, 오늘 연기금은 전체 시장에서 매도지만 셀트는 뭐예요? 매수예요. 그죠? 매수. 자, 크게 변형이 없죠. 그러면 결국 이제 이놈들이 물량을 뺐으니까 사모하고 투신 뺐으니까 또 채워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누구예요? KB 69,000주입니다. KB 이제 물량 다 나왔어요. 그죠? 그동안 지난주부터 지지난주 좀 가지고 있다가 위에 올라가면 누르는데 오늘도 올라가는 거 열심히 잘 눌렀죠. 다 나왔어요, 이제 거의. 그럼 또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특이한 것은 메리처. 그죠? 49,000주. 한국은 뭐 프로그램 부분과 연동될 것이고. 그죠? 메리처. NH도 프로그램 부분에서 일부 좀 나온 24,000개.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은 신한 검은머리가 나왔고, 반면에 메리처, 프로그램 연동 한국, 근데 차명 성격의 KB가 나온 게 오히려 호재다. 그래서 수급은 오늘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기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오늘도 49만 주. 그죠? 누구? 외국인들은 오늘 간망이었죠.
45만 주니까. 그죠? 그래서 기관들 중에서 오늘 프로그램과 연동이 70만 크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자꾸 이제 제가 내년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는 내년에 셀트가 시장 환경상 또 셀트의 이런 여러 가지 수급 부분이든 또 셀트의 환경상, 그죠? 이제 앞으로 제가 딱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뭐 올해 셀트를 뭐 평생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이제 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그래서 오늘도 울산에 우리 울산 아가씨 통화를 하면서 지금 여유가 생기면 더 장롱 속에 넣고 싶다. 근데 이제 그 장롱 속에 오래 놔두면 썩어버리잖아. 그렇게 오래 놔두기 안 할 거야, 제가.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금요일, 또 불금을 한번 기대를 하면서 그래도 희망과 기대가 있잖아, 셀트는. 내일 뵙도록 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